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요. 자, 어제 이 미국 주식 특히나 AI 반도체 주가가 급락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금과 은이나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다시 또 급등하면서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금이 조정을 마치고 올라가는 건가?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폭락해서 뭐 저를 막 비난하고 너 나쁜 놈이다 막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저 이렇게 비난하실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잠깐 봐드리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케비너 씨가 금리 인하 승인을 받았다고 뭐 이런 지금 포스트가 이 인터내셔널 스태커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보니까요. 이 6월 고용 지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5만 7천 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플러스. 그래서 11만 5천 명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5월 수치도 크게 하향 조정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17만 2천 명에서 12만 9천 명으로 조금 하향 조정되면서 이 노동 데이터가 2달 연속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금 가격은 여러분들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은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는 갑자기 하락을 해버렸죠. 원래 달러 지수가 101이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그런데 100으로 하락해 버리면서 또 환율까지도 또 이제 94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1,600원 넘어갈 뻔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살아났고요. 지금 보면 이게 이 발표를 봤을 때는 이 케빈 아씨가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최근 한 발언과 일치한다고 하거든요.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까지 된다고 하면은 이제 금리 인하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고용이 약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까지 또 이제 살짝 잡아준다고 하면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니라 금리 인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인데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장기적인 이 흐름은 아닙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제가 오늘은 흐름을 잡아 드리는 거거든요. 왜 올랐냐, 이제는 조금 하락이 왜 마무리된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단기 하락은 이 지금 금리 인상 공포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금이 조금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4,000달러 선도 깨지고 그다음에 은은 50달러까지 깨져버려서, 그러니까 60달러 선이 깨지면서 50달러까지 내려갔잖아요. 59달러, 58달러 이렇게 내려가면서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가냐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 많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다시 또 금과 은이 오를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갖게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저는 단기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 장기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기축통화가 이제는 점점 패권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패권이 이제 미국에서 다극화 시대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은 저는 큰 흐름이기 때문에 대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바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흐름대로 가면은 결국에는 다시 또 이제 금의 시대가 오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근데 언제 와요? 언제 와요? 하면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죠. 근데 그래도 짧게 잡으면은 3년, 길게 잡으면 한 5년 내에는 좀 금과 은의 폭발적인 상승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것도 길어요 이렇게 하시면 주식 하셔야죠. 여러분들, 제가 금이랑 은에 몰빵하라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저는 제 유튜브 보시면은 여러분들 다른 것도 한 번씩 봐주세요. 금과 은도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ETF, 주식 막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저 여러 군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과 은도 당연히 제가 엄청 좋게 보고, 앞으로는 진짜 만약에 이 경제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은 진짜 뭔가 주식이 매력이 없어지는 시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금과 은 말고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투자 수단이 아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간, 향후 10년간은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하고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금과 은에 친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과 은의 이 흐름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굳이 주식 유튜버이고 재테크 금도 재테크긴 한데 ETF나 이런 거 많이 달아주는 유튜버가 왜 요즘 금을 많이 달아주냐, 이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중국 주식이나 아니면 중국의 이런 패권도 그만큼 올라갈 거다, 미국만큼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흐름대로 한 번씩 여러분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중국 얘기를 꺼냈냐 하면은, 이 금에 있어서 중국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중국이 뭔가 이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지금 금이랑 은을요, 중국이 미친 듯이 모아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실물, 그것도 종이 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26년 3반기에 5개월 동안요 692톤의 금을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76% 플러스가 됐거든요. 그리고 거의 300톤의 추가 실물금이 중국으로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은은요, 여러분들, 중국은 25년에 은 수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6년 1분기에는 이제는 1630톤을 수입을 했대요.
엄청나죠. 와, 그리고 3 월만 해도 836톤을 수입을 해서 기록적인 한 달을 세웠고요. 그래서 은이 지금 어떤 변화를 갖고 있냐. 왜냐 중국은 이제 이번부터는 은에 대한 이 수출 통제를 했었죠. 그래서 수출을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수출이 많이 안 되도록 막았고, 그래서 이는 산업 및 전략적 필요를 위해서 국내 공급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더 거기에 맞췄다. 그래서 44개 회사만 이렇게 수출을 허용하고 그 외의 회사는 이제 모두 수출 금지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야, 중국은 뭔가 큰 거를 준비하는구나 해서 이거 내용을 한번 제가 키토뉴스 기사를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니까요. 이 기사 3개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금과 은을 블랙홀처럼 계속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금과 은이 결국에는 금은 통화 안보고요. 은은 산업 안보로 이제 서민 투자 수요가 여기까지도 흡수를 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중국은 이 정부에서 이렇게 계속 전략적으로 금과 은을 미친 듯이 수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중국 금 수입이 얼마나 늘었나 이렇게 보니까요. 26년 5월에 지금 163톤의 금을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24년 3월 이후에 26개월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하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됩니다. 자, 26년 1월에서 5월 누적 수입량이요, 약 692톤이라고 합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76%가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야, 진짜 금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세계 중앙은행이나 아니면은 지금 중국도 이렇게 금을 미친 듯이 매입을 하는데, 지금 163톤은 약 524만 트로이 온스, 그다음에 692톤은 2225만 트로이 온스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고점에서 크게 조정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은 이렇게 배경은 이렇게 키토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기사 작성 시점에 금 가격은 26년 초 고점보다 25% 떨어졌다. 뭐 지식 한방에서 25%인가 26%인가 마이너스 됐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중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가 폭락이 수요 붕괴라기보다 저가 매수 기회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제가 이거 매번 말씀드리는데, 가격이 하락을 해서 참 이게, 여러분들 이거 한번 교육을 해야겠습니다. 이거 한번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가격이, 여러분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떨어졌다. 이거 잘 보이시나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우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떨어지면요, 저가 매수 기회예요.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죄송합니다.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단어 아시죠? 네? 저가 매수 기회예요. 저가 매수. 가격이 떨어지면요, 저가 매수 기회인데, 가격 떨어졌다고 너무 막 울며 불며 막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큰 흐름으로 가셔야 되는데, 금과 은은 여러분들 그냥 뭐 1년 2년 쇼부 보는 게 아닙니다. 승부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큰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 이렇게 하시면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중국은 이걸 잡아가고 있고요. 우리도 중국 따라서 그렇게 따라하면 되겠죠. 얘네들이 매수하잖아요. 우리도 매수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 내 금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또 높다고 하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왜냐, 이 상하이 프리미엄이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해외에서 이 종이 금 놀이를 하고 있는데 실물 금은 더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골드 카운슬에서 이 4월 중국의 금 순수입은 157톤으로 전월 대비 10%, 전년 대비 40% 증가했으며 중국 내외의 가격 차이가 수입을 자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인민은행도 계속 금을 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 인민은행은 5월에 약 10톤을 추가 매입했다고 하고 있고요. 이는 19개월 연속 매수이며 공식 금 보유량은 약 2,332톤, 외환 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로 높아졌습니다. 근데 과연 2,332톤밖에 없을까요? 저는 이것도 의심이 가거든요. 더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준비 자산으로 계속 중국이 이런 금을 모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중국 금 수요가 모두 강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요, 지금 월드 골드 카운슬에 따르면 여기 나와 있죠. 26년 5월 중국의 금 ETF에서는 약 8.3톤의 순유출이 발생했고, 상하이 금거래소의 금 인출량은 64톤으로 전월보다 38%, 전년보다 36%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5월 기준으로는 2010년 이후 가장 약한 도매 수요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금 수입량은 강하고 인민은행 매수도 강합니다. 그런데 소매 금괴
적립식 상품 수요는 일부 강하고 금 ETF 및 보석 소비는 약화됐다. 그러니까 단타 치시는 분들, ETF 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팔고 도망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체 최종 수비는 일방적으로 이제 강하다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중앙은행, 중국의 은행 이런 데가 계속 실물을 모아가고 있다는 거는 변치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또 이제는 은에 대해서도 이제 더 극단적으로 이제 은은 더 많이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은 26년 3월에 약 836톤의 은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78% 증가, 그다음에 10년간 3월 평균 173%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26년 1월에서 3월 누적이 1626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간 및 연초 누적으로 모두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836톤은 약 2,688만 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버 인스티튜트가 예상한 26년 전 세계 은 공급 부족에 얼마냐면 이게 4,630만 온스거든요. 거기에 뭐 58%에 해당하는 절반 이상의 수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국 수입량과 전 세계 공급 부족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수입량에는 뭐 재고 이동과 선 구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가 한 달 동안 끌어들인 물량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은 수입의 폭증의 첫 번째 원인은 뭐냐? 금 대신 은을 사는 중국 개인들이다. 그러니까 중국 개인들도 은 투자에 지금 계속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금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으로 이제는 투자가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골드 실버 기사는 이를 금에서 은으로 대체 수요가 더 이렇게 옮겨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실물 금속은 단순한 이 투기 상품이 아니라 저축 수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금 구매 여력이 부족해진 이 개인들이 작은 은괴와 같은 이런 은 제품을 이렇게 샀다 이렇게 이쪽으로 수요가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중국 금 수입 증가와 은 수입 증가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산가나 기관, 중앙은행은 금을 사고요. 금 가격이 부담스러운 개인은 은을 사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제권 전체가 금과 은을 동시에 흡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인은 태양광 업체의 3월 밀어내기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4월 1일부터 태양광 제품에 적용된 부가가치세 수출 환급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웨이퍼, 셀, 모듈 이런 걸 수출할 때 일정 부분의 이 세금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4월부터 이 혜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수출 비용이 올라가기 전에 제품을 생산하고 출하하기 위해서 1분기 3월에 생산을 앞당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셀의 이 전극에는 은 페이스트가 사용되거든요. 태양광에 은이 많이 들어간다고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은 소비 이 구간이 단기간에 이렇게 몰려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3월에 이 기록적인 은 수입에는 분명히 일회성 선 구매 효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실버 기사에서도 3월 수요 중 일부는 4월 5월 수요를 미리 단겨온 것으로 이 3월 숫자가 매달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렇다고 지금 중국 은 수요가 전부 일회성인 것도 아닙니다. 왜냐 이 3월 태양광 선 구매 일회성이 있지만 은 시장이 이제 구조적인 타이트함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월드 실버 서베이 2026에서는 지금 보면 26년 세계 은 시장이 6년 연속 공급 부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4,630만 온스가 부족하다고 했죠. 다만 은 강세론에서 과장되기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은 수요는 오히려 감소할 전망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 은 가격이 급등하자 태양광 업체들은 셀 하나에 들어가는 은 사용량을 줄이는 스리프팅과 그 다음에 구리 대체 기술을 확대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지금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태양광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배터리 수요도 그다음에 전기차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과 은의 수요는 저는 특히나 은의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버 인스티튜트가 지금 보면은 26년 전체 산업용 은 수요의 약 3%를 3%가 이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 특히 태양광 분야의 은 소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데이터 센터, 전력망, 자동차 전장화 이런 데에는 수요가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은 투자 논리는 다음
다음처럼 정리해야 정확하다고 합니다. 태양광 패널이 계속 늘어나니 은 수요가 무조건 폭증한다가 아니라 태양광 업체가 은 사용량을 줄이고 있어도 AI, 전력망, 자동차, 투자 수요 이런 게 급증하면서 은 시장은 적자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은 공급은 적자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국은 은 수출을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은 수출 통제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전면 이 수출 금지라기보다는 허가 라이선스 체계를 통한 관리 강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세 가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부의 공급을 우선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국제 시장과 중국 시장의 재고가 분리되고,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서 재고가 부족해지면 가격 변동성이 커진다. 이렇게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재미있는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세계 기사를 하나의 공통점으로 보면은요, 금은요 통화 및 안전자산이고요. 은은 통화자산 플러스 산업금속입니다. 그다음에 주요 구매자는 인민은행, 자산가, 개인 투자자고요. 그다음에 은은 이 개인 투자자랑 태양광, 전자 제조업체 이 산업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촉매에는 가격 조정, 그다음에 중국 내 프리미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은은 금 대체 수요와 태양광 선구매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구조적 배경으로 보면은요, 금은 이 달러 자산 분산과 지정학적 위험이 있고요. 주요 금의 위험으로는 ETF 유출과 보석 수요 부진입니다. 그리고 은에 대해서 이제 구조적 배경을 봤을 때는 공급 부족과 AI 전력망 전기차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위험은 태양광 은 사용량 절감과 높은 변동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통점으로 보자면 역시나 이 종이금, 종이 자산 이것보다는 실물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아지자 실물 금속이 해외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선물 가격보다 실제 인도 가능한 물량의 위치와 지역별 프리미엄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이 가계, 기업, 중앙은행이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금속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모든 금과 은을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 개인, 제조업체가 각자 필요에 따라 실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귀금속 시장이 중심이 이제는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금은 시장이 이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인도 등 이 아시아 실물 수요가 강해질수록 런던, 뉴욕 선물 시장 가격과 아시아 실물 가격 사이에 괴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는 중국은 가격이 떨어질 때 이 수요를 줄이지 않고 매수를 늘리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는 이 금과 은 가격에 하단 지지하는 이 요소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중국 매수가 특정 가격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바닥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금리, 달러, 선물 시장 포지션 청산이 발생하면 실물 수요가 강해도 이 가격은 추가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과 은 어느 쪽이 더 신호가 강한가 이렇게 보면요, 금은 지금 구조적 신호가 더 명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 인민은행이 19개월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민간 수입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매수자들이 실물을 직접 이런 자산으로 모아가고 있는 게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은은 지금 상승 탄력은 크지만 단기 왜곡도 크거든요. 그래서 은은 투자 수요와 산업 수요가 동시에 붙으면서 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달러 강세, 금리 상승, 태양광 수요 둔화가 겹치면 금보다 훨씬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이 변동성이 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이렇게 금과 은을 중국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하거든요. 이제 조정을 거치고 다시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크게 저는 걱정은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게 실물금이나 실물은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어제 이렇게 종로에 가서 이제 실물금을 샀었거든요. 근데 이 종로가요, 지금은 진짜 경기가 최악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금과 은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최고로 이제 막 중국이 아니라 종로가 엄청나게 활성화됐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지금 이제는 판매가 확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될 텐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가격이 떨어져도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아야 될 텐데, 이거를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이게 안 좋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제가 진짜 전술 지도를 잘 해드려야 되는지
자꾸 뭐 옛날 구닥다리 쓰리백 쓰지 말고 진짜 전술 지도를 제대로 해 드려서 진짜 저가 매수 여러분들 진짜 금과 은은 장기로 진짜 보셔야 된다니까. 이 단기에 이런 등락을 너무 일희일비하시면은요 진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이 기회인데 지금 뭐 보면은 금 가격도 실물 금 가격 있잖아요.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죽었대요. 거의 뭐 역프리미엄까지도 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진짜 프리미엄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 금값이 또 위로 튈 때는 지금 프리미엄까지 해서 한국에서는 금값이 더 많이 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 좋은 기회에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저 기사 진짜 많거든요. 지금 중국이 또 다른 이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금융 전쟁까지도 금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뭐 정리되는 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이렇게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금과 은 말고도 ETF 중국 주식, 그다음에 미국 주식, 한국 주식도 같이 이렇게 투자하고 있고 인사이트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니까 꼭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제가 조금 다른 영상 올려도 그냥 시간 허비용으로 한 번씩 봐 주세요. 그 관심 없더라도 '아 이거 존 버나드가 올렸구나.' 해서 한 번씩 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도 한 번씩 '존 버나드 오늘 뭐 올렸나?'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알고리즘에 안 떠도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또 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검색해 주셔서 제 거 영상 뭐 다른 거 금과 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금과 은에 대해서 지금 뭐 걱정 많으신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왜냐 미국이 과연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얘네 금리 인상을 하면요 어떻게 될까? 주식이나 아니면은 진짜 경기가 폭망해 버려요. 그렇게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든 금리 인상, 금리 동결 아니면 금리 유지한 채로 인플레이션을 내리려고 아마 엄청나게 힘을 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이거 생각해 보시고요. 금과 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이제 더 큰 상승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